제57대 총학생회 권한대행 신호가 선출됐습니다. 선출 과정과 자세한 공약을 JBS가 취재했습니다. 제56대 총학생회 팔레트 총학생회장의 횡령 혐의, JBS가 취재했습니다. 대면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장학 규정 및 선거 시행 세칙 개정,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서지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57대 총학생회 권한대행 신호가 선출됐습니다. 약 3개월 만에 공석 상태가 메꿔진 것인데요. 활발한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번 총학생회 권한대행이 내세운 공약은 무엇인지 출마 계기와 선출 과정에 관해 이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9월 공석 상태가 계속됐던 우리 대학 총학생회 자리에 제57대 총학생회 권한대행이 선출됐습니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총학은 2021년 3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팔레트에서 총학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올해 4월 보궐선거 및 권한대행 선거 모두 입 후보자 없음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5월 말까지 거리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5월 말부터 6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쉼표에서 업무를 이어가려 했으나 선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이번 권한대행은 총학생회 측 제61조 제1항 정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한다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9일 총학생회 권한대행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권한대행 신호에서는 과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기사로 소식을 듣는 과정과 우리 대학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로서의 활용 등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총학의 부재로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 학우들이 권익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학우들의 의견을 빠르게 파악하여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내세운 공약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총학생회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소감에 대해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내년에 같이 총학생회를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총학생회 부재가 길어지면서 학교랑 학생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총학생회가 기존에 진행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권한대행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학생회의 거리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권한대행 선출 이후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권한대행 기간의 사업을 계획하였고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완료하여서 앞으로 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총학생회에서 원래 진행했던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졸업준비위원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내부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 항상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출마 당시 저희가 약속드린 공약이 있습니다. 쌍방향으로의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것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 쌍방향으로의 소통창구를 투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시대생을 통한 총학에게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는 사소한 민원 접수를 받고 총학에게 말하다에서는 교내 민원 접수 그리고 학생의 사업 계획 추진 방향을 설정해주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 사항과 사소한 문의사항이 들어오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회의를 거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한마음으로 모아 학교에 민원 처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으며 학생 자치에 그리고 총학생의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학생 자치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정상화를 이룬 후 권한대행 임기가 종료된 직후 바로 총학생회 정식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학우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학우분들께서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총학생회 신호는 지난달 17일 첫 업무로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개설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원활히 듣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그널 보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학우들이 학생 자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용 어플인 시대생 어플에 서울시립대학교 사업의견 및 민원의 접수처, 총학생회의 주 의견을 공지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총학에게 말하다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총학에게 물어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시대생 어플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 및 포털 아이디 연동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치 후 연동까지 마무리됐다면 메인 배너에 위치한 총학에게 말하다 버튼을 클릭하고 이후 우측 상단을 클릭한 뒤 제57대 총학생회 신호에게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민원 접수 및 사업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추후 결과 통지 및 안건 채택 시 소정의 상품 증정을 위해 개인정보가 요구됩니다. 총학에게 말하다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민원이 민원 관련 담당국으로 연계됩니다. 이후 담당국 및 총학생회장단 내부 해결 방안 논의를 거쳐 민원이 해결됩니다. 또한 총학에게 말하다를 통해 사업 의견을 접수하게 되면 총학생회에 의해 중앙집행운영위원회가 소집되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 검토가 진행된 이후 총학생회 최종 승인이 이뤄진다면 해당 사업이 진행됩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자리인 총학생회 자리에 오랜 기간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면 총학생회 권한대행 본부 신호가 이를 다시 청신호로 바꿀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더욱 활발한 학생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J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팔레트 전 총학생회장의 횡령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 총학생회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것인데요. 사건의 경위를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현 총학생회는 제56대 총학생회장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 등의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제56대 총학생회 팔레트의 총학생회장이자 제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팔레트 비상대책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정황 및 증거를 입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 총학생회는 예산안 작성을 위해 총학생회 통장 과거 거래 내역을 조회하던 중 해지된 계좌에서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 총학생회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 횡령이 의심돼 총학생회는 현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 28일 긴급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현 총학생회 권한대행 측에서 2021년도 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팔레트의 감사자료를 요청했고 총학생회 측에서 제시한 거래 내역 확인서와 감사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위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첫 번째, 행사 입금과 관련해 3월 30일 236만 500원을 이체했음을 증명하는 이체 결과 내역서를 조작한 후 학생회비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 본래 총학생회에서 3개의 통장을 운용하고 있었고 3월 12일 내부 회의를 통해 5개년도 확인 결과 계좌 하나의 사용량이 현저히 적어 해지를 결정했다고 통보받아 이후 5월 18일 권한대행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에 4월 30일 계좌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에 통장을 이미 해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이를 견적서로 대체하겠다는 요구를 하여 4월 30일 411만 908원의 이체 결과를 해지 계좌 조회와 견적서로 확인했고 해당 견적서가 조작됐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전 총학생회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형사 고소장 제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9월 2일 총학생회는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2019년도 대동제에서 약 950만 원의 총학생회비 부채 사실을 인지했고 9월 15일 예산안 작성을 위해 총학생회 통장 과거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지된 통장에서 부채 상환에 관련된 내용을 포착했지만 전 총학생회장은 이 부채에 대해 일부 상환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인계했고 이체 확인증 조회 결과 출금 계좌에 행사 업체명으로 기재했으나 전 총학생 회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이체 확인증과 업체 견적서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날 전 비대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총학생회는 2019년도 축제 행사 업체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원금 952만 2,200원에 대한 상환 내역이 없었다고 밝혀냈고 9월 26일 전 총학생회장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 진술을 요구했지만 전 총학생회장은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부채 상환 내역이며 사무국의 착오로 업체가 잘못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다른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에 전 총학생회장이 부채 견적서 조작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 총학생회장과 대면으로 횡령에 대한 사실 진술을 요구했고 전 총학생회장은 횡령 혐의를 부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총학생회장은 작년 10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단계 하향 시 부식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외상 처리를 했으나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총학생회비 유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외상을 한 A가게와 B가게의 전화로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A가게는 외상을 일절 해준 적 없으며 B가게에서는 선결제 쿠폰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해당 쿠폰은 작년 부식비로 선결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게는 전 총학생회장이 방문해 현금 지불 위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이후 총학생회에서 해당 가게에 진 빚인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니 300만 원 현금 지불 위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총학생회는 또 다른 관련자 C가 B가게에 전화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A가게와 B가게를 조사한 정황을 통해 증거인멸 시도 및 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한 제3차 정기대의원 회의에서 해당 형사고소장 제출 관련 안건 발의 이후 제56대 총학생회 팔레트 총학생회장의 반성 없는 태도와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포착돼 증거인멸의 우려와 해당 사건 관련자와의 말맞춤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총학생회와 대의원회의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총학생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던 회비 전액을 총학생회에 돌려줬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총학생회 차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횡령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 여부, 56대 팔레트 총학생회장 이외에 추가적인 횡령 의혹 대상자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 등 개인 비리 사건은 사용 내역 투명화가 최선이지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 주도권과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JBS 뉴스 김주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수시 논술고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우리 대학은 대면으로 논술고사를 진행했는데요. 방역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 현장을 김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 대학 입학을 위한 수시 논술고사가 진행됐습니다. 논술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65개 고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시부터 12시에 진행되는 1교시에는 공과대학내학과인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기계정보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과학부의 논술고사가 15시부터 17시에 진행되는 2교시에는 자연과학대학과 도시과학대학 자연계열내학과인 수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통공학과, 환경공학부, 공간정보공학과의 논술고사가 실시됐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선발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논술고사가 진행돼 101명을 뽑았던 전년도와 달리 이번 연도에는 자연계열만 진행돼 77명을 선발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 응시한 인원은 약 3,500명이며 이에 따른 논술고사 전형별 경쟁률은 45대 1로 집계됩니다. 아울러 전형 방법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논술 60%와 학생부 교과 40%의 비율로 채점됐지만 올해는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의 비율로 채점됩니다.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만큼 원활한 고사 운영을 위해 우리 대학 학생 지원 근무자도 동원됐습니다. 총 338명의 학생 지원 근무자가 참가했으며 학생 지원 근무자가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사장 설치 및 해체입니다. 고사장별 책걸상 운반 및 배치와 스티커 등 각종 게시물 부착 업무를 맡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총 40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고사장 감독 보조 및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통제 보조입니다. 고사장 감독을 보조하고 유증상자 관리 지원의 업무를 맡습니다. 해당 업무에는 가장 많은 인원인 126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고사장 방역 통제 및 보조입니다. 건물 출입구 및 층별 복도, 로비의 통제 업무를 맡습니다. 총 55명의 학생 보조 근무자가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발열 체크장 통제 보조입니다. 수험생의 수험표를 스캔하고 자가문진 및 발열 체크 관리, 고사장 방향 안내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해당 업무에는 80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출입구 통제 보조입니다. 캠퍼스 정문과 후문, 중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총 17명의 학생 보조 근무자가 투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안내입니다. 교내 캠퍼스 주요 지점과 청량리역 및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 상주하며 캠퍼스 이동 안내의 업무를 맡습니다. 20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10월 5일과 6일, 9일에 걸쳐 근무자를 위한 사전교육도 진행됐습니다. 고사 지원 근무 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사장 감독 보조 및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보조 요원과 고사장 방역 통제 요원은 두 타임으로 나뉘어 10월 5일 18시와 20시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출입구 통제 보조 요원, 발열 체크장 통제 보조 요원과 캠퍼스 안내 요원 역시 두 타임으로 나뉘어 10월 6일 18시에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사장 설치 및 해체 요원만 근무 당일 간단한 OT로 사전교육을 대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사인 만큼 학교 측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학관리과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고사 당일 그 고사가 시작하기 전하고 1교시 끝나고 그리고 2교시 다 종료한 다음에 방역업체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건물이랑 고사장 소독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문진표를 전날 다 작성하도록 안내를 해서 고사 당일날 오시면은 체온 측정 같이 해가지고 정상인 학생들은 바로 고사장 입시를 하고 혹시나 뭐 유증상자로 판명이 되는 학생들은 그 따로 이제 고사장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고사 당일 기준 그 자가격리 대상자는 학교로 3일 전까지 이제 통보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당일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확인서랑 그 관할 보건소 외출 확인증을 소지한 학생들에 한해서 별도 고사장 마련해가지고 응시시킬 예정입니다. 근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부여되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할 건데요. 이제 사전 교육 실시할 때도 그 방역 지침 따라서 잘 준수해서 교육시킬 예정이고, 이틀에 나눠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대강당에서 최대한 밀집되지 않은 공간 확보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시킬 거고, 이때도 역시 사전 문진표 작성하고 체온 체크해서 그 증상이 없는 학생들만 교육받고 또 당일에도 증상이 없는 학생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당일에는 당연히 뭐 마스크나 페이스 가드, 뭐 방역 장갑 활용할 거고, 특히나 이제 발열 체크장에서 근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방호복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서 혹시나 있을 유증상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논술고사 응시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원 근무자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썼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대면 시험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측의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학생 지원 근무자를 포함한 고사 관계자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수험생과 고사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규정 및 세칙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장학 규정과 선거 시행 세칙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관해 김예지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달 8일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의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이는 비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생 개인의 역량 함양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려된 사항입니다. 8월 12일 시대인재 양성을 위한 학업우수 장학 일부를 개편할 변경 계획이 발표됐고 8월 25일에 실시된 2021학년도 2학기 임시장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장학규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대인재 장학이 능력개발 장학으로 구분돼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시대인재 장학은 비교과 교육을 이수하는 활동에서 학생 개인 역량 제고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교육비의 일정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3.5 이상인 학부 대학생으로 선발 방식은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부별 심사 후 선정됩니다. 선발 인원은 약 200명 내외입니다. 장학 규정과 관련해 개정된 이유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우리 학교 장학대담팀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학규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능력개발 장학의 하나로 시대인재 장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 따라 US T-STAR 학생 미래 핵심 역량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핵심 역량은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시대인재 장학은 역량 중심의 학생 활동을 장려하고 비교과 교육 이수 등 학생 개인 역량 제고 우수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3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예고된 개편 방향은 기존 학업 우수 장학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형식이었고 평가 기준도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어학 성적 중심의 단일 기준이었는데요. 이 개편 방향에 대한 학부가 및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이번 개정 예정인 내용은 학업 우수 장학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대인재 장학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고 평가 기준에서도 변경이 됐는데요. 평가 기준은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하는 전공 능력 비교과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대인재 장학은 내년 1학기에 첫 선발을 시작하는데요. 해당 활동 실적은 전년도 실적이 기준이 되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적이 내년 선발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5일에는 2020학년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학생을 위한 우수 장학금 포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장학규정 개정을 통해 비교과 참여 요인이 늘어나면서 더욱 풍부해지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역량 향상이 기대됩니다. 장학규정뿐만 아니라 선거 시행 세칙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9월 29일 20시에 이루어진 대의원 온라인 회의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주체 및 기간 변경과 추가, 후보자 추천인 명단 작성 지원 요청 가능 항목 추가, 온라인 선거 단체 채팅방 시행 가능 문구 추가, 전면 온라인 선거 시행 시 의무 비대면 선거 유세 항목 추가에 대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제5장 선거인 명부에는 제15조 총학생회 집행부가 선거일 전 27일까지 선거인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그 명단을 송달하는 내용이었지만 개인정보 관리 보안이 엄격해지면서 송달 과정이 복잡해진다는 점, 기존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및 처리, 완료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체를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간을 선거일 전 7일로 변경한 후에 선거 일정에 맞게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등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동의 항목 추가입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개인정보 동의 학생들에 대한 동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라는 공지가 내려옴에 따라 제5장 선거인 명부에 5항을 추가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주체는 선거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반드시 받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명, 학년, 학번, 전화번호 등으로 하며 온라인 선거 시스템 사용 시 제3자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추천인 명단 작성 지원 요청이 가능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후보자 추천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할 우려에 따라 질병과 비대면 수업 등 현장 조사의 어려움으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SNS 등재 시 중립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도 덧붙였습니다. 이 항목은 유세를 돕는 것이 아닌 선거 자체에 관한 관심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중립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 시행에 관한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제9장 투표 개표 관리 및 당선 공부에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선거 단속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사항은 투표 시기와 관련하여 온라인 투표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 2항에 따르면 투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로 하며 투표 시간의 연장은 선거운동 본부 일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투표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2시간 이내라는 한계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두 가지로 해석돼 개정이 논의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선거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간 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당일에 자정을 넘기지 않는다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거 모두 투표 시간 연장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온라인 선거 시행 시 의무적으로 비대면 선거 유세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온라인 선거는 자치기구에 관한 관심과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전면 온라인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소개 또는 공약과 관련된 영상 게시를 의무화한다. 영상 길이와 형식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후 공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학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학 규정과 선거 시행 세칙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 학우들은 우수한 학생 인재를 위해 노력하고 선거 시행 세칙이 변경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예지입니다. 점차 나뭇잎이 물들어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학의 계절인 만큼 중간고사를 비롯해 여러분이 준비해 오신 모든 것에 좋은 결실이 맺히길 응원합니다. 저희 JBS에서는 함께 일할 신입국원을 10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학년도 제2학기 중간수업평가 실시를 안내합니다. 제24회 도시영화제 도움들이 자원봉사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1년 10월 교의진료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 62기 수습국원 모집을 안내합니다.